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정치권 소식 발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정치 파발마. 정치 파발마 두 분 소개합니다. 먼저 지치지 않는 땡벌 봉보로봉봉. 봉봉봉.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안 지쳤죠? 안 지쳤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진봉입니다. 이어서 시사평론가 로이 암스트롱 손정학 변호사 나왔습니다. 예. 아우 그래도 어제까지는 좀 춥더니 네. 오늘은 조금 날씨가 좋아졌죠? 풀렸어요. 네, 네. 맞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한테 이런 문자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세 번째 출석을 요구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한 생각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이재명 대표는 3차에도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오전에 밝혔는데 청취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5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치 파발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요거부터 한번 볼까요? 예, 교수님? 예, 이번에 조사한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래블 의뢰로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고요.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1.7%포인트가 떨어진 37%로 집계됐습니다. 네, 1.7% 하락. 네. 자, 서정 변호사님 어떻게 보니까 이제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유 뭐라고 보세요? 뭐 당내 제가 보기에 그 최근에 전당대회를 하잖아요. 이런 이제 그 논란들, 나경원 전 의원 출마 예, 논란 그런 부분도 이게 좀 있을 수 있고요. 뭐 그다음에 외교 쪽에서도 논란이 좀 있었죠. 예, 예. 간단히 얘기하시면 안 좋은 건 간단히 얘기합니까? 그러지 마시고 최진봉 교수님도 한번. 저는 이제 지금 서정욱 변호사 말처럼 이제 당무 개입이에요. 일단 당무 개입이 1차적으로 원인이라고 보고요. 지지율 하락세 예, 원인이 그 두 번째는 난방비 폭탄이죠. 난방비. 네, 그래놓고 탓을 맨날 전 정부 탓하잖아요. 지금 10개월이 다 돼가는데 전 정부 탓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겪고 있는 우리 서민들의 아픔 제대로 이게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이란 적 발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외교 나가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지지율 하락으로 연결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대통령 여론조사 한번 봤고요. 자, 검찰이 위례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추가 소환을 요구했는데 이유가 뭐죠, 손정혁 변호사님? 결국은 이제 그 필요한 답변을 다 못 들었다. 왜냐하면 이게 질문지가 100몇십 장이 됩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 10시 반에 왔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 충분히 그 피해자 신문을 못했기 때문에 추가로 이제 그 필요하니까 아마 소환 요구한 게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재명 대표 얘기 들어보면 질문한 거 또 묻고 그래서 더 나갈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만 민주당이 어제 밤에 긴급 지도부 회의를 열어가지고 불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했다가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바꿨어요. 추가 소환에 응했는데 오늘 오전 기자 간담회 때 이재명 대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고통이나 또 우리 사회가 과거로 퇴보하면서 이 받게 되는 엄청난 피해에 비한다면 제가 승자의 발길질을 당하고 또 밟힌다 한들 우리 그 국민들의 고통에 비교하겠습니까? 모욕적이고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3차 소환에 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예. 최진봉 교수님.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인데요. 사실은 그 어젯밤에 최고회의에서는 대부분의 최고위원들이 반대한 것 같아요. 이번에 너무 무도하고 검찰이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그러니까 한다. 어제 밤만 해도 뉴스가 그렇게 그렇게 나왔었고 안 나왔었죠. 나간다고? 근데 이제 네. 본인이 결정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유는 두 가지라고 저는 보는데요. 첫 번째는 자꾸 이재명 대표가 이제 만약에 소환을 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방탄 얘기 또 꺼낼 겁니다. 지금 방탄이 못 하잖아요. 계속 소환에 응하고 오라면 가고 뭐 이러니까 말도 못 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프레임 짤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국회 뒤에 숨어 가지고 민주당이
대통령이 뭐 왜 이걸 안 하느냐 이러면서 민주당 내부의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한 거라고 저는 보고요. 네. 이번에는 특히 더 오늘 기자회견 그 얘기까지 했어요. 다음에 나갈 때는 2명만 나갈 테니까 오늘 안 오셔도 된다. 어제 이제 토요일 날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지 않습니까? 토요일 날은 서울중앙지검 입구에는 이제 참석부들이 참석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못 앞에까지는 들어가겠어요. 안 왔어도. 네, 어쨌든 못 들어가기 검찰이 또 막았거든요.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그 민주당 내부의 분란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성 또 이제 보수 진영이나 국민의힘이나 보수 언론들은 이걸 이용해 가지고 민주당이 어떤 분란을 일으키려고 하니 그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서정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 뭐 한마디로 이제 그 저는 영장이 무서워서 나간다 봐요. 안 나가면 이게 바로 체포영장 자체 사유가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이게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게 끝까지 만약에 불응을 한다. 이런 게 보통 사람 같으면 조사가 꼭 필요한 경우는 체포영장 먼저 하고 나중에 이제 또 구속영장까지 할 수 있는데 근데 뭐 검찰에서는 끝까지 불응하면 어차피 이게 대장동 위례 FC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입장이 나오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렇게 나가가지고 한번 더 소명해 보자. 네. 저는 한마디로 이게 영장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기를 봅니다. 구속영장 검찰이 어차피 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나가서 조사하다 보면 좀 늦어질 수도 있고 네. 또 이게 안 나가면 그 자체가 체포영장 사유가 됩니다 원래. 알겠어요. 네. 뭐 두 분 견해 차이는 있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번에도 지난 조사 때처럼 서면 진술서로 가름해서 사실상 묵비권을 쓸 거란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전략이 어때요? 유리한 전략이라고 보세요. 변호사님이시니까 먼저 물어볼게요. 묵비권 전략이? 제가 첫 질문에 그 대통령 지지율이 3주 하락했다니까 별로 할 말이 없으니까 짧게 끝냈잖아요. 네. 대통령 지지율이 3주 상승했으면 여러 가지 제가 많은 말을 했겠죠. 진짜 이게 억울한 사람은 해명하기도 바쁜데 왜 묵비권 행사합니까? 원래 이게 죄가 많은 사람이 유구무원입니다. 입은 있는데 말할 게 없어. 죄가 너무 많으니까. 결국 이 묵비권은 죄를 인정하거나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억울하면 이게 말을 해야지 왜 묵비권 행사합니까? 이래 보는 거예요. 아니 억울하면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이 검찰은 기소할 걸 목적으로 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뭐 이거는 어떻게 대답하면 관계없이 기소를 할 거다. 그 뻔한 거를 그럼 괜히 여기서 얘기해줘 가지고 재판 과정에서 도리어 검찰이 준비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논리만 제공해 주는 꼴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검찰이 정말 순수하게 정치적 목적이 없이 이 사람의 말을 듣고 들어서 아 그래 그럴 수 있겠네 납득이 되네 이래가지고 기소를 안 할 것 같으면 하겠죠. 근데 기소할 게 뻔한데 뭐하러 그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도 그래요. 시간이 뭐 부족했다고 그러는데 아니 지금 말씀한 묵비권이라고 보진 않지만 진술서 내고 저 진술서를 가름하겠습니다. 100번 물어봐도 그렇게 답변하는데 시간이 왜 필요합니까 또?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가면. 근데 왜 부르냐는 거예요 또. 계속 같은 질문을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검찰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프레임 만들고 사진 찍히고 자꾸 소환되게 해가지고 이슈화하고 죄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가고 이런 의도가 아니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네, 알겠어요.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주말 조사 마치고 나오면서 정적 제거 등 이런 의도를 갖고 검찰 수사를 주문하고 있다. 대통령실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입장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더라고요. 먼저 근데 다시 부르려고 이게 계속 쓸데없는 걸 질문을 반복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저희 방송도요. 질문이 몇 개입니까? 저희 방송 질문이 지금 한 20 몇 개 되는데 이것만 다 물어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검찰이 준비한 게 질문지만 100장이 넘어요. 그거 다 물어도 이게 2번 아니라 10번도 소환할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중복 물어서 소환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것만 해도 충분하게 2번 소환할 수 있는데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저는 이재명 대표 측이 이렇게 보고요. 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대통령실은 이 사건은요. 이 사건은 이미 한 2, 3년 전에 고소돼 가지고 전 정권의 검찰이 수사하고 있던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다가 수사하지 마. 근데 이게 이재명 대표에게 내하고 경쟁자니까 수사하지 마. 이렇게 관여해야 됩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전 정권부터 검찰이 하고 있는 걸 대통령실은 관여해서도 안 되고 저에게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아니 질문이 많다고 그러시다 보니까 밖에 있는 질문지 만드는 박수지 작가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새벽부터 그게 아니고 이 질문만 다 물어도 시간이 부족한데 이거 보세요. 같은 걸 왜 묻냐 이거예요. 서정훈 변호사가 말을 많이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만약에 서정훈 변호사가 할 말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래봐요. 금방 끝나요.
10분도 안 걸려요. 왜 그렇게 말을 대답을 많이 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알겠어요. 자, 그런 차이니까 그건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묵비권 관련한 얘기도 해봤고 아무래도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2월 임시국회가 이제 2월 2일 목요일 날 다시 이제 개회가 된다는데 2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으로 또 체포 동의안이 떠올 것 같은데 자, 이 아무래도 표결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면 영장 청구 가능성, 체포 동의안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에도 검찰에서 영장 청구를 하려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법의 형평성이에요. 법은 이게 누구한테나 평등하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유동규도 구속되고 김용도 구속되고 정지상도 구속됐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 안 하면 이게 법이 공정에 맞습니까? 본인이 권한이 제일 큰데 그렇잖아요.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 안 하면 우리나라 구속 청구할 사람 거의 없습니다. 오늘 오전에 보니까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 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왜 영장 청구를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증거 인멸할 수도 없고 도주할 사람도 아닌데 보통 구속영장 그럴 경우에 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그 전직 대통령이나 정진상, 김용호 왜 구속이 됐습니까? 그분들에게 도망갈 우려가 있습니까? 전직 대통령도 증거가 차고 넘쳤어요. 그런데 다 이명박, 박근혜 대표 다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특별한 사람입니까? 본인이 증거를 다 부정하고 있으니까 인멸 우려는 있잖아요. 제가 100번 양보해서 도망을 안 간다고 생각해요. 최진명 교수님. 아니 도망을 안 가는 뿐만 아니라 범죄 소명이 됐어요?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증거 있어요? 아니 그럼 이재명 대표가 돈을 받았다는 증거라든지 지금 유동규 씨하고 남욱 씨 두 사람 진술밖에 없어요. 김만배 씨도 여기에 지금 반대 입장을 내고 있고요. 무슨 증거가 있어서 이게 범죄 소명이 된 겁니까? 도망갈 이유 없죠. 범죄 소명 없죠. 범죄 소명이 안 되고 있죠. 그다음에 뭐 증거도 다 확보했죠. 뭐 더 이상 뭘 확보하는데요? 왜 구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체? 알겠습니다. 자, 한 말씀만. 예. 증거가 소명된다 안 된지 최진봉 교수나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판사가 양쪽의 모든 증거를 보고 판사가 판단할 거 아닙니까? 제 말에 그 기회를 원천 박탈하는 게 국회 동의안이거든요. 이거는 저는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 봐야 된다. 어떻게 최진봉 교수나 제가 소명된지 안 된지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영장 청구권이 아니 이것 보세요. 영장 청구권은 못 보고 있잖아요. 아니 물론 판사가 결정하는데요. 영장 청구권은 검찰이 유일하게 갖고 있는 독점권이에요. 검찰이 결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 상식에서 이게 구속영장이 필요한 만큼의 사안이냐 하는 부분으로 국민이 볼 때 판단해서 비판할 수 있는 거죠. 검찰이 생각해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뭐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할 수는 있겠죠.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3자 출석 요구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응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5글자로 받고 있는데요. 첫 번째 청취자께서는 건희 여사는 예, 퀘스천 마크까지 하면 6글자인데 빼면 5글자입니다. 건희 여사는 안 가면 구속, 주말엔 쉬자. 한 번에 하지. 해도 너무해. 무검 유죄냐? 징하다 검찰. 또 반면에 징하다 검찰이 아니고 장하다 검찰 이렇게 보내십니다. 또 제발 좀 끝내자. 이런 문자도 있어요. 서정욱 변호사님 역시 극우다우십니다. 극우다우십니다. 변호사님 저는 질문 100개 10분이면 충분해요. 자, 지금 대통령실에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을 고발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아마 이게 우리 기술 있잖아요. 그 주식을 이게 20만 주 팔은 게 또 이게 주가 조작 아니냐? 그러면 이게 폭로하려면 육하원칙은 맞아야죠. 어떤 사람하고 공모를 해서 어떻게 해서 통정 매매를 해서 조작했다.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김의겸 의원이 뭐 취재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재판 과정에 있는 거 하고 그다음에 기사 찌라시라기보다 뭐 신문 기사 하나 가지고 이번에 더 탐사 보도 하나 가지고 협업했잖아요. 근데 그게 술자리가 밝혀졌습니까? 아니 공당의 대변인이 어떻게 육하원칙도 안 맞고 증거도 없이 함부로 이게 자국의 명예훼손하니까 고발당한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기사 지금 얘기하시니까 그 기사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인용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이분에서 의혹이 나왔고요. 그래서 의혹 제기를 하는 겁니다. 야당 의원이 뭐 정권에 대해서 이건 어쨌든 대통령 부인이시니까 권력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된 거고 재판 과정에서 그 부분에 우리 기술에 대한 작전주로 역할을 했다는 증거가 그 나왔고 이야기를 또 검사가 얘기를 했다면서요. 검사가 질의를 재판 하면서 중에.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인용해서 질의를 한 거고 그게 또 추가한 기사가 된 거고 그걸 그렇죠. 인용해서 근데 지금 국회에서 얘기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서정욱 변호사는 그게 찌라시라 그러고 그게 다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할 말이 없는데 그럼 그 기사가 만약에 사실로 나중에 밝혀지면 또 어떡하겠습니까? 저는 뭐 대통령실 이렇게 거부를 하니까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단정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가지고서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네. 자, 김의겸 대변인 또 민주당 입장은 지금 어떤 거예요? 김의겸 대변인은 일단 환영한다 그랬어요. 고소 환영.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조사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게 사실이냐 아닌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기술이라고 하는 이 회사의 주식을 작전주로 해서 돈을 벌었는지 안 벌었는지 주가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밝혀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단 고소가 들어갔으니까 김은기 의원이 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밝히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려면 불가피하게 김건희 여사의 연관성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질 것이니 그것이 차라리 환영한다라고 네. 얘기를 한 거죠. 국민의힘 입장은 뭐예요? 아니 검사가 질문 가지고 주가 조작했을 것 같으면 그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이 이걸 수사를 했겠죠. 검찰이 수사를 안 한 걸 가지고 질문한 걸 가지고 주가 조작했다. 이거는 이제 제2의 더 탐사 사건이다. 더 탐사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뭐 어디 술집에 가서 술 먹었다면서요. 이거 지금 사과했습니까? 본인이 지금 아무 근거도 없이 주식을 파는 것만 가지고 이게 어떻게 주가 조작이 됩니까? 제목이요. 김의겸 의원의 그 논평 제목이 김건희 여사가 갈 곳은 파티장이 아니고 검찰청이다. 이게 논평 제목이에요. 제가 이걸 김의겸 대변인께 되돌려주면 김의겸 의원이 갈 곳은 국회가 아니고 교도소다.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은 뭐예요? 그게 국민의힘 입장이에요. 그게? 자기 입장이 교도소가 이제 알겠습니다. 처벌된 예. 그게 더 명예훼손적이에요. 검찰이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3차 출석 요구했는데 청취자 여러분들 5글자로 의견 받고 있습니다. 긁어부스럼. 요 얘기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이게 뭔데 고소를 했지 이래서 긁어부스럼 아니냐. 또 이제 조사를 해야 된다니까요.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소설 그만 써. 누가 시켰니? 인정하면 돼. 조리 돌리기. 또 이런 문자도 보내셨네요. 김건희 여사는 조사도 없는 것이 법의 형평인가요? 또 돈 받은 사람이 돈 받았다고 한 사람 누가 있어요? 재판에서 결정하게 해라. 지겹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김기현 의원 또 안철수 의원 이번 주말 사이에 2030 표심잡기에 나섰는데 자 청년층이 이번 38 전대 변수 중 하나로 꼽히는데 자 지금까지 2030 표심 김기현 대 안철수 누가 더 많이 가져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먼저 서정욱 변호사님. 뭐 제가 보기에 그 수도권하고요. 그다음에 2030은 안철수 후보가 좀 유리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영남권하고 그리고 이제 그 60대 이상 어르신들 있잖아요. 네. 이쪽은 이제 김기현 후보가 좀 앞서 있는 거고. 네. 따라서 현재 그 여론조사나 모든 게 2030은 아마 안철수 쪽이 아닌가 저는 그래 봅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뭐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2030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가 대표할 당시에 많이 가입을 했고 예. 지금 현재 그 당무에 개입하는 이 대통령실에 대한 불만이 높고 이렇게 그 용산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당 대표를 원하지 않는 그런 목소리가 2030은 높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안철수 쪽으로 더 기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양측의 이제 신경전도 점점 과열되는 분위기입니다. 예. 이제 한 2달 조금 더 남은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두 달이 아니라 한 달 조금 더 남은 거네요. 3월 8일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친윤 주자를 표방하고 있는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 수도권 통합 출정식에 참석을 해서 현역 의원 28명이 함께 참석을 했고요. 지지자 8천여 명이 집결을 했습니다. 예. 그만큼 세과시를 했고요. 오. 안희원, 안철수 의원은 사람만 많이 모아놓고 행사하는 게 전대 취지에 맞냐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렇군요. 요 얘기도 한번 해보자고요. 안철수 의원의 양말이 화제더라고요. 제가 양말 한 켤레 사주고 싶을 정도인데 서정 변호사님. 뭐 저도 이게 그 빵꾸난 양말이 많아요. 저도 해진 양말이 많아서 근데 그렇다 해서 꼭 검소한 건 아니고요.
아마 근데 뭐 부인이 신경을 덜 쓰거나 본인이 무신경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 드는데. 근데 요즘 같은 세상에 양말이 빵꾸가 난다. 참 저는 이게 거의 한 3분의 1이 그런 것 같아요. 체크는. 정말이에요? 예. 그래서 많이 버렸어요. 요즘은. 겉에서 보기엔 뭐 멀쩡한데요. 예, 그게 빵꾸 난 게 겉에서는 안 보이죠. 예. 근데 제가 그 다음 거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모으고 모아서 1,500억을 기부했다? 야, 이거 제가 처음 들었어요. 1,500 와, 1,500억 기부한 건 이거는 이게 저희가 높이 평가해야 되지 원이 않을까? 아니고 억. 예. 이런 게 노블레스 오블리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상징적인 사례도 이거다 이거죠. 근데 쉬운 건 아니거든요. 1,500억 기부가. 양말 해진 것만 막아주고 1,500원을 모을 수 있어도 1,500억을 모으기 힘들 것 그러니까 같은데. 양말 빼더라도 1,500억 기부는 저는 이게 그렇죠. 그건 평가해야 대단한 된다고 거죠. 해요. 예. 예. 자, 유승민 전 의원은 출마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 교수님, 예. 유 전 의원이 출마를 뭐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접수가? 이번 2월 주까지? 2일 전에 해야 되니까.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까? 그러면 내일 모레까지 해야 내일 됩니다. 모레까지. 예. 자, 내일 모레까지 유승민 의원 출마 등록 안 했어요. 예. 이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안 의원한테 유리할까요? 김기현 의원한테 유리할까요? 아무래도 안 의원한테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비윤계로 분류가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쓴소리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분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중도 성향의 보수 진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안철수 네. 대표 쪽, 전 대표 쪽으로 지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 이제 결국 지난주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일주일 전에 꼭 요 자리 요 시간에 누구보다도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를 강력하게 예측했던 그랬었죠. 서정. 직접 전화 취재까지 내가 안 한다고 했었다고 했음에도 했는데 불구하고 안 믿고. 근데 결국에 출마를 안 했단 말이죠. 어쨌든 간에 틀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요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 자, 한동안 잠행을 이어갈 거란 전망을 깨고 나흘 만에 첫 공개 행보에 나섰어요. 나경원 전 의원이. 이거 앞으로 어떻게 역할을 충분히 하려고 그러나요? 제가 근데 출마한다고 내기를 많이 걸은 걸요. 네. 나경원 의원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본인 때문에 방송에서 얘기한 예, 거 자체를 몇 군데 유튜브나 예. 제가 이야기해가지고 그래서 본인이 이게 자기 때문에 제가 내기 졌다고 미안하다고 이게 밥을 사준다 해서 예. 그 다음날 목요일 날 점심을 둘이 했어요. 그래서 근데 나전 밥값은 의원이 제가 냈어요. 제가 냈어요. 밥값은 나중에 위로주로 제가 뭘 먹었어요? 29,000원짜리 불고기 불고기 29,000원짜리입니다. 1인당 비싼 거다. 29,000원이면 3만 원 미만이니까. 3만 원 미만으로. 근데 그 제가 이제 느낀 바는요. 심정적으로는 정말 이게 김기현 후보 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심정적으로는 워낙 이게 윤핵관들이 압박을 받았잖아요. 네. 그런데 해서 이게 안철수를 밀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게 안철수 미는 순간에 윤 대통령하고는 완전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잖아요. 반윤이 돼버리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심정은 안철수 선전을 바랄 것 같은데 공개적으로는 누굴 이게 밀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결국 저는 이게 끝까지 좀 그거 지켜봐야 중립을 됩니까? 무심 중립? 끝까지 지키지 않을까. 왜 밀고 싶은데 밀맥에 윤 대통령과 관계 끝나는 거예요. 갑자기 저 이남희 씨의 울고 싶어라 노래가 떠오릅니다. 그런 자, 상황입니다. 알겠어요. 자, 검찰이 이재명 당대표에게 출석하러 3차 요구한 거에 대한 이 청취자 여러분들 소개하겠습니다. AI 검사해 러시안 룰렛. 러시안 룰렛 아시죠? 회전식 연발 권총에 하나의 총알만 장전하고 머리에 총을 빵빵 쏴가지고 방아쇠 당기는 목숨을 건 게임. 무서운데요. 어떤 뜻으로 보내신 걸까요? 자, 두 분도 마지막으로 한 줄 평해 주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3차 출석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대한 두 분의 생각. 자, 먼저 최진봉 교수부터 해주세요. 3, 2, 1. 무리한 수사. 교수님 이게 왜, 정말 왜? 최선입니까? 이 김부장 떨어졌습니다. 마스크도 안 끼고 어딜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어서 서정학 변호사 해주세요. 3, 2, 1. 성력은 없다. 이게 무슨 소리야? 야심차게 했는데 이게 뭔 소리냐. 법안이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고요. 정치파 발마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서정학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구 어찌하오리까. 저 서 변호사님은 밖에 기분 좀 언짢아하고 있는 이렇게 일 열심히 했는데 질문이 많다고 그러는 박수희 작가